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손실 중인 분들이 정말 많이 고민하시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물타기입니다. 아마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 안 해보신 분 거의 없을 겁니다. 조금만 더 사서 평단을 낮춰야 하나? 지금 가격이면 더 사도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삼성전자인데 빠질 때 더 사두면 나중에 회복이 빠르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더 샀다가 더 빠지면 어떡하지? 이 고민 정말 현실적입니다. 손실이 나면 사람 마음이 자연스럽게 평단으로 갑니다. 내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혀 있고 원금까지 아직 한참 남아있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평단을 낮추면 좀 편해지지 않을까? 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락 중 분할 매수와 무리한 물타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빠졌을 때 더 사는 행동이라서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분할 매수는 처음부터 계획된 비중 조절입니다. 반대로 물타기는 손실이 무서워서 뒤늦게 돈을 더 넣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삼성전자처럼 좋은 회사에서도 계좌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나쁜 회사라서가 아닙니다. 내가 기준 없이 비중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아주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물타기 전에 반드시 봐야 할 기준, 평단 낮추려다가 계좌가 더 무너지는 이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분할 매수가 전략이 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물타기가 감정 매매가 되는지 구독자분들께 직접 말씀드리듯이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물타기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이 말부터 해야 오해가 없습니다. 좋은 기업을 좋은 이유로 보고 있고 처음부터 나눠 살 계획이 있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중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하락 구간에서 추가 매수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준 없이 하는 물타기입니다. 처음에는 삼성전자를 조금만 사려고 했는데 주가가 빠지니까 마음이 급해집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사면 평단이 내려가겠네? 그래서 더 삽니다. 그런데 주가가 또 빠집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번만 더 사면 평단이 더 내려가겠네? 또 삽니다. 처음에는 작은 비중이었는데 어느 순간 계좌에서 삼성전자 비중이 너무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조금만 더 흔들려도 계좌 전체가 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마음이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삼성전자 좋은 회사니까 괜찮아 였는데 나중에는 제발 원금만 와라가 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삼성전자가 문제가 아니라 내 비중이 문제가 되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물타기를 해서 평단은 내려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좌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손실률이 무서웠는데 이제는 손실 금액이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타기를 하기 전에 꼭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전략적으로 나눠 사는 건지 아니면 손실이 무서워서 평단만 낮추려고 돈을 더 넣는 건지 이 둘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할 매수와 물타기의 차이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분할 매수는 출발하기 전에 길을 정해놓고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좋게 보지만 한 번에 사기에는 변동성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총 투자금의 30%만 먼저 사고 주가가 더 눌리거나 거래대금과 수급이 확인되면 나머지를 나눠서 들어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이 경우에는 주가가 빠져도 당황이 덜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나눠서 들어갈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추가 매수도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한 조건에 따라 움직입니다. 반대로 물타기는 이미 손실이 난 뒤에 마음이 급해져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빠지니까 손실률이 보기 싫고 원금까지 너무 멀어 보이고 그래서 평단을 낮추려고 돈을 더 넣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주가가 더 빠지면 또 더 사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목적이 좋은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평단을 낮추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단 낮추는 게 목적이 되면 위험합니다. 평단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이유가 약해졌거나 비중이 과해졌거나 시장 흐름이 무너지고 있다면 평단을 낮추는 게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손실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매수 전에 꼭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삼성전자를 더 사고 싶은 건가? 아니면 내 손실률을 보기 싫어서 돈을 더 넣고 싶은 건가? 이 질문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삼성전자 손실 중인 분들은 지금 마음이 정말 복잡하실 겁니다. 좋은 뉴스는 계속 나옵니다. AI 메모리 이야기도 나오고 HBM 이야기도 나오고 D램과 낸드 회복 기대도 있고 파운드리와 투나노, 테슬라 용인 공장 같은 이야기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내 계좌는 생각처럼 빨리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좋은 뉴스들이 진짜라면 지금 더 사야 하는 거 아닌가? 나중에 오를 거면 지금 평단 낮춰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나오는 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좋은 뉴스가 아니라 내가 처음 삼성전자를 샀던 이유가 아직 살아있느냐입니다. 첫 매수 이유가 살아있다면 추가 매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산 이유가 이미 흐릿해졌고 지금은 그냥 손실이 싫어서 평단만 낮추고 싶은 마음이라면 잠깐 멈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삼성전자를 AI 메모리 사이클 때문에 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 전에 봐야 할 건 단순히 주가가 싸졌는지가 아닙니다. HBM에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있는지, 서버용 D램 수요가 살아있는지, 낸드와 기업용 SSD 흐름이 같이 붙는지, 외국인 수급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건지, 아니면 단기 차익 실현인지 봐야 합니다. 파운드리 반격을 보고 샀다면 또 기준이 달라집니다. 투나노 공정, 테일러 팹, 고객 물량, 수율, 양산 안정성 같은 걸 봐야 합니다. 장기 대형주 안정성을 보고 샀다면 비중과 기간을 봐야 하고요. 이유가 다르면 추가 매수 기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삼성전자니까 더 사자로 가면 위험합니다. 삼성전자도 주식입니다. 좋은 회사라도 내가 기준 없이 사면 힘든 종목이 됩니다. 물타기 전에 봐야 할 첫 번째 기준은 이겁니다. 첫 매수 이유가 아직 살아있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를 산 이유가 단순히 많이 빠졌으니까 였다면 추가 매수 기준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많이 빠진 종목은 더 빠질 수도 있고 오래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샀다면 그 이유가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메모리 수요를 보고 샀다면 AI 서버 투자가 계속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HBM을 보고 샀다면 삼성전자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D램과 낸드 회복을 보고 샀다면 가격 흐름과 재고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파운드리 반격을 보고 샀다면 투나노와 고객 확보 흐름을 봐야 합니다. 외국인 수급을 보고 샀다면 하루 매도에 놀랄 게 아니라 며칠 이상 이어지는 방향과 거래 대금을 같이 봐야 합니다. 첫 매수 이유가 살아있다면 추가 매수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매수 이유가 깨졌는데도 평단만 낮추자로 접근하면 그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틀렸을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돈을 더 넣는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손실이 난 순간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그걸 확인하지 않고 돈을 더 넣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비중입니다. 이건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삼성전자가 좋아 보여도 내 계좌에서 비중이 이미 너무 크다면 추가 매수는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종목도 비중이 과하면 나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비중이 계좌의 10%일 때는 주가가 흔들려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타기를 반복해서 40%, 50%까지 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는 삼성전자 하루 등락이 내 계좌 전체를 흔듭니다. 삼성전자가 2% 빠졌을 뿐인데 내 하루 기분이 무너지고 장중에 조금만 밀려도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그러면 더 이상 투자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됩니다. 주식은 좋은 종목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로 들고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타기를 하면서 이걸 놓칩니다. 평단은 낮아졌는데 비중이 너무 커져서 오히려 마음은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 전에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비중이 내 계좌에서 감당 가능한가? 여기서 더 샀는데 5%, 10% 더 빠져도 버틸 수 있나? 이 종목 하나 때문에 내 전체 계좌 판단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나? 이 질문의 답이 어렵다면 추가 매수는 잠시 멈추는 게 맞습니다. 분할 매수는 비중을 관리하는 전략입니다. 무리한 물타기는 비중을 망가뜨리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다음 매수 가격과 마지막 축소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추가 매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기준은 잘 생각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사야 하나는 고민하는데 여기서 더 빠지면 어떻게 할 건가는 잘 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추가 매수를 하려면 그 다음 계획도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한 번 더 산다면 다음 매수는 어떤 조건에서 할 건지 정해야 합니다. 가격 기준일 수도 있고 거래 대금과 수급 기준일 수도 있고 실적이나 업황 확인 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줄일 기준도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본 투자 포인트가 깨지면 줄일 것인지,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더 이상 추가 매수하지 않을 것인지, 외국인 수급과 섹터 흐름이 같이 무너지면 일부 줄일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물타기는 끝이 없습니다. 빠지면 사고, 또 빠지면 사고, 더 빠지면 또 사게 됩니다. 그러다가 현금은 줄고, 비중은 커지고,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추가 매수는 반드시 출구 계획과 같이 있어야 합니다. 들어가는 계획만 있고 나오는 기준이 없으면 그건 전략이 아닙니다. 그냥 희망에 돈을 더 넣는 겁니다. 삼성전자처럼 좋은 회사도 내 계획 없이 계속 사다 보면 계좌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회사라는 말이 내 모든 매수를 정당화해주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기준은 실적, 수급, 섹터 흐름이 같이 무너지고 있는지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빠질 때 그 이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시장 전체가 조정받는 건지, 반도체 섹터 전체가 쉬어가는 건지, 삼성전자만 유독 약한 건지 봐야 합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반도체주가 전체적으로 쉬어가고 코스피도 흔들리고 외국인이 위험 자산을 줄이는 구간이라면 삼성전자 조정도 시장 전체 흐름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본 투자 포인트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면서 분할 접근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도체 섹터는 괜찮은데 삼성전자만 계속 약하고 외국인 수급도 지속적으로 빠지고 HBM이나 메모리 가격, 파운드리 관련 투자 포인트까지 같이 약해지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싸졌으니까 더 사자가 아니라 내가 본 이유가 깨지고 있는 건 아닌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물타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게 이겁니다. 주가만 빠진 건지, 이유까지 약해진 건지. 주가가 빠졌지만 이유가 살아있다면 분할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도 빠지고 이유도 약해지고 있다면 그건 물타기가 아니라 리스크를 키우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실 중일 때 가장 무서운 건 숫자보다 마음입니다. 마이너스가 보이면 사람은 빨리 해결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평단을 낮추고 싶고 한 번에 회복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빨리 원금 근처로 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주식에서 빨리 해결하려는 마음이 가장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물타기는 마음을 잠깐 편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평단이 내려가니까 뭔가 내가 대응한 것 같고 원금까지 필요한 상승률이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더 빠지면 그때부터는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돈이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손실률이 조금 낮아졌을 수는 있지만 손실 금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물타기의 함정입니다. 평단만 보면 좋아 보이는데 계좌 전체 위험은 커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타기는 손실률이 아니라 전체 금액과 비중으로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몇 퍼센트 손실인지도 중요하지만 이 종목 하나에 내 전체 계좌가 얼마나 묶여 있는지, 더 빠졌을 때 내 생활과 마음이 감당 가능한지 같이 봐야 합니다. 투자는 계좌 숫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버틸 수 있는 마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식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같이 들으셨으면 합니다. 아직 삼성전자를 사지 않은 분들은 물타기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물타기는 매수한 뒤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첫 매수할 때 이미 시작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 없이 들어가면 주가가 빠졌을 때 물타기 유혹이 바로 옵니다. 삼성전자니까 괜찮겠지, 한 번 더 사면 평단 내려가겠지, 여기서 더 빠지진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시작하기 전부터 분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처음부터 전부 사지 말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는 가격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한 조건이 맞을 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 대금이 붙으면서 반등이 확인될 때, 외국인 수급이 다시 들어올 때, 반도체 섹터가 같이 살아날 때, 또는 내가 처음부터 정한 가격 구간에 왔을 때처럼
것처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첫 매수 이후부터 계속 흔들립니다. 처음에는 삼성전자 사도 되나 고민하던 사람이 며칠 뒤에는 물타기 해야 하나 고민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오늘 내용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할 매수는 사기 전부터 계획하는 것이고, 물타기는 손실 난 뒤에 마음이 급해져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 있으면 하락도 대응할 수 있지만 계획이 없으면 하락은 공포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료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타기 고민은 결국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삼성전자 뉴스는 매일 나옵니다. HBM이 좋다는 뉴스도 있고, D램 가격이 버틴다는 이야기도 있고, 외국인이 팔았다는 말도 있으며, 파운드리와 투나노, 테슬라, 용인공장 같은 기대감도 계속 붙습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만 보고 추가 매수하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내가 지금 분할 매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손실이 무서워서 물타기를 하는 건지 구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은 단순히 종목 이름을 나열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내가 삼성전자를 왜 보고 있는지, 그 이유가 HBM인지, D램, 낸드 회복인지, 파운드리 반격인지, 아니면 배영주 안정성과 장기 흐름인지 먼저 구분해보자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나눠볼지, 반대로 이유가 약해질 때는 어디서 멈춰야 할지 같이 생각해보자는 자료에 가깝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물타기 전에 실제로 적어보면 좋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메모장에 적어보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삼성전자를 처음 산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이 나와야 합니다. 그냥 삼성전자라서는 부족합니다. 많이 빠진 것 같아서 도 부족합니다. AI 메모리 수요를 보는지, HBM 고객 신뢰 회복을 보는지, D램과 낸드 가격 회복을 보는지, 파운드리 2 나노 반격을 보는지, 배당과 장기 대형주 안정성을 보는지 적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이유가 지금도 살아있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본 이유가 살아있다면 추가 매수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약해졌다면 가격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더 사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내 비중이 이미 과하지 않은가?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여도 내 계좌에서 너무 커지면 위험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중인지 봐야 합니다. 네 번째, 다음 매수 기준이 있는가? 그냥 빠졌으니까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조건에서 추가로 살지 정해야 합니다. 가격일 수도 있고, 거래대금일 수도 있고, 외국인 수급이나 섹터 회복일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틀렸을 때 줄일 기준이 있는가? 이게 없으면 물타기는 끝이 없습니다. 이 5가지를 적어보고 나서도 추가 매수할 이유가 분명하다면 그때는 분할 매수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에 답하지 못하면서 평단 낮추고 싶다만 남아있다면 그건 잠시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는 누구나 아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쉽게 물타기 하게 됩니다. 그래도 삼성전자인데 설마 삼성전자가 계속 빠지겠어? 국민주인데 결국 회복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회사 이름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도 실적이 중요하고, 메모리 가격이 중요하고, 외국인 수급이 중요합니다. HBM에서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지, D램과 낸드가 실제로 버티는지, 파운드리에서 의미 있는 고객을 확보하는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라는 이름이 내 모든 매수를 정당화해주지는 않습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좋은 회사라도 비싸게 사면 오래 힘들 수 있고, 좋은 회사라도 기준 없이 계속 물타기 하면 계좌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투자는 종목 이름이 아니라 이유와 비중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삼성전자를 왜 사고, 얼마까지 사고, 틀리면 어떻게 할 건지 정해야 합니다. 이 3가지가 없으면 물타기는 전략이 아니라 감정이 됩니다. 분할 매수는 마음을 편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리스크를 나누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분할 매수를 빠지면 계속 사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진짜 분할 매수는 빠질 때 무작정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맞을 가능성과
가능성과 틀릴 가능성을 둘 다 인정하고 한 번에 모든 돈을 넣지 않는 겁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나눠 사고, 시장이 더 좋은 자리를 줄 수도 있으니까 현금을 남기고, 확인이 더 필요하니까 천천히 들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무리한 물타기는 내 생각이 틀렸을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산 종목이 틀릴 리 없어. 삼성전자니까 결국 오를 거야. 평단만 낮추면 돼. 이렇게 가면 위험합니다. 분할 매수는 겸손한 전략이고 무리한 물타기는 고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와 가장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삼성전자 물타기 전에 필요한 건 더 자극적인 목표가가 아닙니다. 내가 왜 이 종목을 들고 있는지,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손실이 무서워서 돈을 더 넣으려는 건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도 이 종목을 지금 사세요 라는 자료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에 가깝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흐름이 무엇인지, 그 흐름이 아직 살아있는지, 지금 자리가 돌파인지 눌림인지, 회복인지 과열인지 구분해보자는 자료입니다.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걸 단순히 매수 후보 리스트로 보시면 안 됩니다.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번지는지 보는 지도에 가깝습니다. 삼성전자 뉴스가 나왔을 때 그 흐름이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대형주로 이어지는지, 한미반도체와 HPSP, 리노공업, ISC 같은 장비 소부장으로 번지는지,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 쪽으로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까지 연결되는지 같이 보자는 겁니다. 섹터도 7개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나눠 놓으면 삼성전자를 보는 이유도 더 분명해집니다. 내가 삼성전자 하나만 보고 있는 건지, AI 메모리 전체 흐름을 보고 있는 건지, 반도체 장비와 후공정 확산까지 보는 건지, 아니면 시장 전체에서 저평가 대형주로 돈이 번지는 흐름을 보는 건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차점 기준도 4개로 잡았습니다.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입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바로 따라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잠깐 흔들렸다고 무조건 끝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자리가 추가 매수를 검토할 눌림인지, 회복을 확인해야 하는 자리인지, 돌파를 기다려야 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이미 기대가 과열돼서 피해야 하는 자리인지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넣어뒀습니다. 내가 삼성전자라는 이름만 믿고 있는 건 아닌지, AI나 HBM 같은 단어에 너무 흥분한 건 아닌지, 손실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감정적인 물타기를 하려는 건 아닌지, 하루 외국인 매도에 너무 겁먹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보자는 겁니다. 외국인 수급을 받는지, 거래대금이 붙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내 비중이 감당 가능한지, 분할 계획이 있는지, 틀렸을 때 줄일 기준이 있는지, 투자 기간이 분명한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까지 같이 체크할 수 있게 정리해뒀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물타기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추가 매수는 용기가 아니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의 파란색 링크로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내용 좋은 건 알겠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확인하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해도 HBM, DRAM, NAND, 파운드리, 외국인 수급, 거래대금, 환율, 미국 반도체주, AI 투자 우려까지 봐야 합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엔비디아,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관련 흐름까지 붙으면 매일 혼자 다 챙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자료와 시장 흐름을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대신 결정해주는 곳은 아닙니다. 수익을 약속하는 곳도 아닙니다. 오히려 방향은 반대입니다. 내가 왜 샀는지, 왜 추가 매수를 고민하는지 지금
흔들리는 이유가 뭔지, 어떤 기준이 살아있고 어떤 기준이 약해졌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돕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영상에서 다루는 삼성전자 대응 기준, 중요한 가격대, 장중 체크포인트, 반도체와 관련 섹터 흐름을 조금 더 보기 쉽게 정리해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자료와 함께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손실 중인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물타기입니다. 조금 더 사서 평단을 낮춰야 하나,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나, 이 고민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락 중 분할 매수와 무리한 물타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분할 매수는 처음부터 계획된 비중 조절입니다. 무리한 물타기는 손실이 무서워서 뒤늦게 돈을 더 넣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추가 매수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 매수 이유가 살아있는지, 비중이 이미 과하지 않은지, 다음 매수 가격과 마지막 축소 기준이 있는지, 실적, 수급, 섹터 흐름이 같이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닌지, 이 네 가지를 보지 않고 평단만 낮추려고 들어가면 계좌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라는 말이 내 모든 추가 매수를 정당화해주지는 않습니다. 좋은 회사도 비중이 과하면 위험하고, 좋은 회사도 기준 없이 사면 불안한 종목이 됩니다. 물타기 전에 멈춰서 적어보세요. 나는 왜 삼성전자를 샀는지, 그 이유가 아직 살아있는지, 더 샀을 때 감당할 수 있는지, 틀렸을 때 어떻게 줄일 건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추가 매수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고 평단 낮추고 싶다만 남아있다면 그건 잠시 멈춰야 합니다. 주식에서 중요한 건 손실을 빨리 지우는 게 아닙니다. 계좌가 무너지지 않게 기준을 지키는 겁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 지금 물타기 고민이 많으실 거 압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평단보다 기준을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단을 낮추려다가 계좌 전체가 더 무거워지지 않도록 추가 매수는 감정이 아니라 계획으로 하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